대낮에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남성, 80대 남성인데 대낮에 파출소 앞에 세워둔 순찰차를 저렇게 꽝 칩니다. 그리고는 파출소로 들어가는데 출입구 앞에 경찰관 서 있죠. 경찰관 향해서 말을 꺼내 들더니 뭔가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바로 흉기입니다. 경찰관이 재빨리 남성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제압을 하고요. 뒤에 있던 경찰관들도 남성을 붙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문을 열자마자 욕부터 해요. 이제 들리게끔. 왜 또 달려갖고 이렇게 또 보내드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칼을 끄집어 낸 거죠. 저는 새삼 저 영상을 보니까요. 경찰관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제 앞에서 누가 흉기를 꺼내면 이렇게 도망갈 것 같은데 바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저 남성은 왜 저런 거래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요. 저 남성이 파출소에 찾아올 때 당시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던 이유가 아니 내가 자꾸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것이거든요. 그 대상은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꾸 이렇게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 파출소에서는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온 것인가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파출소에 전화하는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 파출소 자체에 불만을 품고 왔다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만취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 불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만취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특수라는 게 붙은 건 흉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도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지금 대낮에 흉기를 그것도 그 파출소 내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저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민간인에게는 실제로 어떤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밀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을 다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계를 조금 돌려보죠. 지난 7월 제주입니다. 경찰관과 어떤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죠. 그런데 저렇게 경찰관을 발로 차요. 그러자 바로 엎어칩니다. 경찰관을 폭행했으니까 바로 엎어치는 거죠. 네, 꼼짝을 못하고 제압을 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볼게요. 지난 4월 대전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밀고요, 시비 걸고 주먹도 올리고요. 아주 겁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유도 한판 할까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는 재미로만 봐야 되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경찰관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양형 기준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고 그리고 잘못된 수단으로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사례만 보더라도 옷을 벗고 이 차량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거나 폭행만 하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징역 8개월 선고된 적이 있었고요. 예. 더 위험하게는 정차 요구를 경찰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그대로 순찰차에 부딪혀가면서 도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징역 3년 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이 죄는 단순히 공무원들에 대한 죄가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이건 중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하다가 현직 경찰관에게 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 조회를 위해서 연락을 해달라라는 메시지가 경찰관들에게 집중 살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실까요? 사실 이제 싸우는 연락처가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인데 앞으로도 또 비슷한 정보 유출될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경찰 내부 정보망이 지금 어떻게 유출이 됐다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어이없다, 황당하다 이런 사건이 아닌가 보네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현직 경찰관 다수에게 국제 발신 번호로 이 URL 링크가 담긴 문자가 저렇게 전송이 된 겁니다. 네. 범죄자 조회를 위해서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저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이 들어가려면 유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의 이 문자 메시지가 다량으로 전송이 된 겁니다. 예. 실제 경찰 인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커뮤니티에는 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종합해 보면 경기 남부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소속된 다수의 현직 경찰관들이 저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앱인데 거기에 경찰관의 인적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해킹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해킹됐다라고 한다면 저 경찰 내부망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떠한 범죄 관련해서 조회라든지 아니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떠한 해킹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의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